김용영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미국과 이란 전쟁 속보 관련돼서 전달해 주시기로 하고 나오셨는데 요즘 속보가 너무 빨리빨리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이 최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하고 이란이 종전 및 후속 협상의 틀을 담은 MOU, 그러니까 이게 최종 협상이라기보다 MOU라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에 전자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끝난 거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 서명을 했으니까요. 거기 보면은 그 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벤스 부통령이 서명을 하고, 이란에서는 저 사람들이 다 죽여가지고 지금 뭐 저기 뭐 그 이란 최고 지도자가 뭐 부상주의인 그래가지고 갈리바프 뭐 의장이 서명을 했으니까 국가의 어떤 뭐 대표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MOU를 통해서 이제 전쟁이 일단 뭐 중단된 거는 맞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인데, 뭐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그 뭐 당국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뭐 공개되는 걸 보면 핵심 두 개잖아요. 이란 핵 문제,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근데 요게 사실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명확하게 여기서 이제 합의가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합의는 뭐냐면은 일단 전쟁은 멈춰야 되니까 유가도 너무 오르고 트럼프 선거도 있고, 그 이란 입장에서도 전쟁이 오래돼서 뭐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가서명. 그렇게 봐야겠군요. 가계약. 일단 10% 보증금 내고 이제 그런 거고, 이 60일 동안에 이제 핵 문제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어떻게 해서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핵 문제는 전혀 이제 뭐 어떤 게 없어가지고 60일 동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는 60일 동안 개방을 하고 60일 동안은 통행료 안 받는 건 맞는데 미국은 계속 안 받는다. 이란은 뭐 여기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란이랑 오만이 뭐 안전 통행을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통행료가 아니고 서비스료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 조금 다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이제 가계약을 하고 이제 본계약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10수년 동안도 해결이 안 된 핵 문제인데. 그렇죠. 60일 동안. 그러니까 뭐 그러면 또 60일 지나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요거를 바탕으로 60일까지 됐던, 그러면은 중도금 치르는 식으로 이제 하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했다. 그리고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합의를 하겠다라고 되고, 그래서 오늘 미국 보도가를 보면은 60일이 아니고 트럼프 임기 내 동안도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오바마랑 그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를 해서 그때 2년 걸렸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이란 입장에서도 이제 전쟁을 하고 뭐 지도부가 이제 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살해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엄청난 이 전략적인 자기네들이 그 지렛대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쉽게 이제 이란이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도 계속 옆에서 쳐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가계약을 했다.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사실상 모든 언론에서는 이 전쟁의 의미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에서 사설을 냈고요. 제가 이 바이라인 사설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썼는지는 저는 알고 있죠. 직접 쓰셨죠? 제가 한번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렇게 사설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 없이 국제법 위반이 분명한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유가급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우려를 이기지 못했다. 이거는 미국 사정인 것 같아요. 미국 사정이죠. 급하게 종전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굳이 뭐 저희가 여기서 승패를 가르려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 이건 국제법 위반이었다. 두 번째 무모한 전쟁이었다. 세 번째 국내 사정 때문에 이거는 급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제 동맹들이 이걸로 인해서 유럽 주요 이제 국들과 이제 동맹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하는 해석이 미국의 사실상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거는 바뀐다. 그 미국이 뭐 패권이 사실상 많이 무너져 오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거
돌이켜서 이것이 아니라도 생각해보면은 네네 뭐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을 하면서 아마 그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제 약간 뭐 미국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부터 쭉 이제 진행되었던 흐름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 일강 중심 체제는 이제 막이 내렸구나.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왜 패권국이냐. 물론 뭐 엄청나게 강한 뭐 경제력과 이제 뭐 전 세계 어디를 향해도 즉시 24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자기의 어떤 뭐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많지만 이거를 받쳐줬던 거는 동맹망이거든요. 예. 유럽에서는 나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뭐 이런 걸프 지역에서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그런 어떤 미국과의 어떤 뭐 명시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조약상 동맹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동맹국들 미국 기지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 유럽이랑은 굉장히 관계가 이제 어색해지면서 나토 동맹을 미국 자체도 부담스러워하고 유럽 국가들도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그 걸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면서 쭉 살았는데 거기 잘 사는 나라들 많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실제로 그렇죠. 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미군 기지를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반격을 받고 네. 두바이의 그 유명한 뭐죠? 뭐 7성급 모텔 거기가 뭐 불에 타오르고 뭐 공항이 이렇게 폐쇄되고 이런 상황에 맞아가지고 근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네.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예. 뭐 이 걸프 국가들도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죠. 또 우리는 그거를 이제 빤히 쳐다보면서 그럼 우리가 중국이랑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럼 뭐 미국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어디까지 관여를 해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우리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네. 우리도 이제 전자권 문제라든지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엮여 들어갔죠. 네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뭐 패권국에 대한 어떤 신뢰가 사라지는 게 뭐 그 나라가 이제 싸움도 그거 아닙니까? 또 예. 누가 일장인지를 모르지만 제가 일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가 퍼지는 순간 내가 걔한테 뭐 이렇게 빵 셔틀하고 해봐야 제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게 사실상 분명해진 상황에서 예. 과연 쟤한테 계속 빵 셔틀을 하고 이제 내가 그거를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느냐 예.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근데 혹시 네. 뷰리핑 출연하셔가지고요. 네. 이 빵 셔틀에 준하는 이런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눈소리연실에서는 별 말씀은 없이. 전혀 네네 아무런 말이에요. 예. 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군요.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예. 트럼프 체제에서 이렇게 미국의 패권이 망하는 거를 예. 우리 민주당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된다는 게 할 일이 많네요 민주당이. 그 예. 갑자기 에드워드 기본 우리 민주당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우리 민주당. 이제 그 예. 에드워드 기본이 썼던 로마 제국 세망사입니까? 예. 결국은 제국은 내부의 분열로 망하거든요. 음. 중국이 부상해서 미국의 패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접하지 않고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이게 미국의 패권이 망하는 거다. 지금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예. 민주당 내분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사를 가지고 와 보면 우리한테도 대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미 있는 적은 늘 존재해야 돼요.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네요. 기준형 논설위원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민주당도 하여튼 걱정스러워요. 네. 뭐 서로 내부에서 싸우는 것 같아서. 네.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원래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달 전쯤에 역봉쇄 얘기하시면서 예전에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인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저기 갈리아 원정기. 갈리아 원정기. 카이사르가 갈리아조 갈 때 뭐죠? 베르긴게토닉스 잡을 때. 예. 그래서 그때 보면 미국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사실상 이거는 미국이 뭐 패배한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지지 않으면 이기는 전쟁이니까 무승부면은 왜 축구도 그런 거 아니야. 무승부인데 이기게 느껴지는 뭐 그런 거고 사실상 뭐 이란이 해냈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핵 문제는 이란도 공식적으로는 자기는 핵 개발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이란의 어떤 제재도 해결이 되고
뭐 원유 못 팔게 했잖아요. 네. 뭐 그럼 뭐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호르무즈 해협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쥐면서 이제 굉장히 뭐 그 인구가 9천만이나 되는 그런 네.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가 그 동안에 제재 때문에 경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는 엄청나게 그 내부적으로 뭐 유혈 사태도 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내부의 민주화 네네. 문제라든가 그런 말씀하신 경제 문제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메네이가 순교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되는군요. 예. 뭐 우리 이제 왕조사관, 민중사관 이런 이야기 예. 하면 사실 민중사관이 잘 존재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 적이 있는 건 좋은 거야. 지금 상황이 또 그런 아이러니가 또 벌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이른 논의인 것 같습니다만 이 핵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전제합니다. 네네. 핵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란 재건 네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펀드 얘기가 펀드 나오고. 얘기, 네네. 기금 조성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이 이제 걸프 연안국들이 자금을 대는 방식이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고 네네. 거기에 이제 한국 한국도 이름도 그러고. 이거 설명을 좀 저는 이거를 예. 그냥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네. 핵 위기가 처음 시작됐을 때 1993년에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이후에 94년에 제네바 합의라는 걸 해요. 예. 그 합의를 하는 핵심이 북한이 이제 쟤네가 뭐 에너지가 없어서 핵을 개발한다고 하니 경수로를 2개를 지어주자 네. 몇십억 달러가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한국과 일본이 돈을 낸다 그래가지고 예. 궤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한국과 일본과 뭐 유럽연합도 조금 돈을 내고 뭐 미국은 중유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에 굉장히 긴박하고 위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예. 합의하고 이제 주변국들이 돈을 내고 네. 근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이죠. 네. 6월 12일에 김정은 위원장이랑 처음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네.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그때 들어보면은 북한이 입지가 좋다. 내가 부동산 개발을 해서 아는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중국이랑 일본이랑 있고 한국도 있고 러시아도 입지가 좋다. 저거 개발하면 대박이다. 네. 아마 개발하면 한국이랑 일본이 돈을 내서 개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어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앞에 그 제네바 합의에 의한 거는 우리가 내도록 이제 강제가 된 거지만 이거는 자세히 읽으면은 예. 핵이 이제 핵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이런데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미국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강제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국들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비즈니스 찬스잖아요. 비즈니스 찬스죠. 네, 비즈니스 찬스예요. 사실 이게 네. 현실이 그렇죠. 그냥 강제적으로 한국 얼마 이렇게 얼마를 할당해가지고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기업들한테도 비즈니스 찬스고 이걸 가지고 뭐 미국이 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져놓고 뭐 주변국들에게 무슨 배상금을 물린다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네, 있겠군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반대쪽에 페르시아만 저쪽에 있는 그 걸프 산유국들도 뭐 시설이 많이 파괴됐잖아요. 거기도 예.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면 좋고 이란이란 나라랑 예. 우호 관계를 해서 우리는 뭐 우리 국이 원래도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까? 네, 좋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돈 벌면 그럼 좋은 거예요. 이건 뭐 나쁘게 볼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네. 이제 박진영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근데 민주당이나 이제 정부가 바짝 정신 차려야 하는 갈등을 성찰해서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예. 시선을 돌리는 국면 전환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근데 조금 그렇고요. 더 근데 그 기금으로 이제 정말 이란 재건을 위해서 뭐 국제사회가 투자를 하고 여기까지 가기까지 예. 허들이 굉장히 높죠. 이제 그러니까 좀 많이 남은 상황인 합의가 거죠. 돼야 되니까. 예. 예, 지금 이거는 그냥 가계약을 했는데 bon기약이 되면은 아저씨 여기 장사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여기로 먹으러 오지 누구 어디로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뭐 미래 얘기고 그러면 뭐 저기 합의가 되면은 이란이 뭐 경제가 재건이 되고 그러면 주변국들이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한 뭐 3천억 정도까지는 이제 억 달러 정도까지는 뭐 기금 만들어서 할 거다라는 얘기니까 예. 그럼 뭐 구체적인 뭐가 있다고 보긴 힘들고 여기다가 이제 장사 사셔가지고 사업하면은 잘 될 거다. 우리도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이란 한번 가야 됩니다. 이란 한번 가야 하나요? 이럴 때 저기 민주당이 이란 한번 가서 네. 이란 재건 그다음에 이 아랍권의 새로운 에너지 레짐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들어갈 건가 국회가 한번 주도해 보세요. 그렇죠. 이란 전공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그렇죠. 김태선 의원이라고. 예. 그렇습니까? 이란 전공자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 이쪽에 굉장히 그
박식합니다. 실제로 지금 원내대표 하는 한병도 의원도 중동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이라크 황태자. 이라크 황태. 네.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렇기도 하고. 한번 방문단 만들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이런 때 좀 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이렇게 필요할 것 그리고 저기 같아요. 새로 국회의장이 국제국을 격상시키는 외교처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국회에. 그런 것도 좀 의의가 있어 보이고요. 자,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네타냐후 이야기 잠깐만 좀 해볼까요? 아, 네. 뭐 네타냐후 선거가 지금 10월이고 트럼프 네. 선거는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예. 지금 그 선거를 또 안 이기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은 좀 약간 정치 체계가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뭐랄까 결함이 있는 정치 체제 같은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120석이 그 의회가 크네세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그 의원 내각제면 보통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잖아요. 네. 하원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뭐 변동이 있어도 상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완충 작용을 해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의회 권력과 이제 대통령 권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뭐 국회는 뭐 저기 여당이 이기더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견제가 되는 건 120석인 단원제예요. 거기가 이제 예. 리쿠르드당이라고 이제 네타냐후가 지금 33석인가 34석인데 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극화가 됐냐? 이게 그 연정을 해가지고 61석을 얻어야지 이제 그 총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극우랑 손을 잡은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네타냐후가 복잡해서 지금 30몇 석인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10월에 선거라면 20몇 석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석이 주로 근데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레바논을 치고 이란을 공격하는 게 거기는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안보 문제니까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내부 정치 문제랑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또 이스라엘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랑 이란 합의를 이스라엘이 구속하는 건 아니거든.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이스라엘이 좀 함부로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안보 위협이 있으면 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언제든 다시 이거를 판에 뒤엎을 자세를 보이는데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정치 구조상 예. 그 사람이 맞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정치 구조상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럴수록 이제 그 단기적인 네타냐후의 이익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장기적인 이익을 놓고 보면은 이거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 주요 국가들의 신임을 다 잃었고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지지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우리 같은 제3자적 입장에서도 또 보면은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아, 이건 좀 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국익의 손실을 많이 입었고 그래서 이 전쟁의 가장 큰 패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든 말든 어쨌든 간에 당장 내가 중요하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감옥 가야 되니까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나중에 이 세계사가 어떻게 기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네타냐후라는 이 인물은 문제적인 인물이고 네타냐후가 이렇게 연정을 꾸려가지고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극우 세력, 뭐 뉴스에 가끔 나오죠. 벵그리르 뭐 국가안보부 장관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뭐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국내 정치의 어떤 파동이 저기 그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고 그 미국이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란을 공격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한테도 영향을 받고 뭐 이게 진짜 뭐 나비 효과라는 게 너무 뭐 글로벌해져서 예측할 수 없는 데서 막 들어와. 뭐 이거 대비를 할 수가 없어. 이게 이 남 얘기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네타냐후 우파 포퓰리스트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정경유착 국가지 않습니까? 글로벌 정경유착 국가거든요. 이게 독특한 게 근데 어쨌든 선진국 반열에까지 갔어요. 일본도 똑같거든. 일본도 이제 우파 포퓰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정경유착이 심한데 또 선진국까지 갔단 말이야. 이거 독특한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다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국제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자꾸 얘기가 길어서 죄송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22년 2월에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 전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쟁이 3쿠션에 타고 와서 이제 북러가 결합을 하고 북한이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핵 개발했던 30년 동안 이어졌던 국제 제재를 뚫어내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북한이랑 관계를 개선을 하면서 이번에 시진핑 간 것도 그렇고요. 한국 외교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고 이것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국제 뉴스
뉴스가 당장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국이란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고 이 지역이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니까 뭐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2쿠션, 3쿠션을 타고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고 좀 국제뉴스 동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의 직접 언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내일 귀국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청래 대표 쪽에서 부르면 간다. 뭐 이런 보도가 채널A 단독 기사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뭐 언론에서는 사실 이게 좀 예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내일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귀국 행사에 등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이긴 한데 어쨌거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문제인데 역시 김용현 논설위원 모시면 쉽게 설명이 돼서 아주 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MOU는 부동산 가계약이다. 오늘 일본 이야기는 좀 못 물어봤는데요. 그 최근에 그 내놓으신 일본 번역서, 일본과 관련된 번역서 말고 또 책 계획은 있으시죠? 그거 제가 아직 좀 고민 중입니다. 다음 주에 물어보시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 신인규 변호사가 박영식 평론가와 같이 나와서 지금의 상황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